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근데 진지하게 월 200 벌 거면 서울에서 왜 생활합니까? 서울이 대기업이나 좋은 일자리가 많아서 서울에서 사는 거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근데 서울에서 자취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서울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이잖아. 1인 가구도 월등하게 많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연 그 1인 가구 사는 분들이 문제가 없을까라는 거죠.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서울이 얼마나 사기가 빡빡한 곳인지 서울 토박이분들 많이 있죠. 좀 서울 토박이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 뭐냐면 지방에 상경한 분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서울 사람들도 여기서 나오지 않은 사람도 물가 비싸고 집 사는 거 힘든데 이 사람들 왜 올라오는 거야? 뭐 딱히 좋은 직장도 안 다니면서 이해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안 돼, 이게. 예. 서울 토박이분들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방 사람들이 뭐 정말 좋은 직장 다니 모르겠지만 서울 물가 장난 아닌데 나도 자취하고 싶어도 이 월세나 물가 때문에 차마 엄두를 못 내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무슨 자신감으로 몸만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살아남으려고 그러지? 돈 어설프게 벌어가지고는 절대 남는 게 없을 텐데. 남는 게 없으면 여기 왜 사는 거야? 결혼도 못 할 텐데 무슨 배짱이야?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서울 토박이 분들은. 그래서 좀 지방 사람들이 서울 와서 좀 제가 봤을 때 많이 망가져. 특히 여자분들이 망가져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상계에서 올라온 사람들 중에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서울 같은 성비가 보면 여자가 훨씬 더 많아,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 네. 남자들도 올라오긴 하는데 여자가 훨씬 더 많이 올라와. 서울이 원래 여자가 많은 곳이 아니잖아. 비슷하죠. 근데 왜 서울이 여자가 많냐? 그 지방의 여자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짐 싸들고 서울로 많이 가는 거야. 많이 가요. 네. 자취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여자분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좋은 직장 다니면 괜찮아. 좋은 직장. 근데 서울에도 좋은 직장이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 그럼 객관적으로 서울이 진짜 좋은 직장이라 말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여의도의 그런 증권, 그 주식 전문가, 애널리스트, 저번에 얘기했던, 그리고 방송국, 신문사, 언론사, 아니면 대기업 본사, 금융회사, 뭐 이 정도 다니면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한 말로 그 지방에서 짐 싸들고 온 사람들 중에 제가 언급한 그 회사의 직업군에 종사하는 분들이 얼마 있을까요? 얼마 있을까? 사실상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럼 나머지는 여기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중소기업에서 일을 할 겁니다. 서울의 중소기업. 서울도 중소기업이 많이 있거든요. 서울 가면 큰 삐띠들 많이 있잖아.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수백 개의 중소기업이 있죠. 수백 개. 그 건물 안에. 예. 층마다 한 몇십 개 중소기업이 있죠. 회사가 하나가 아니라 각 이제 공간마다 칸막이 쳐가지고 파티션 쳐가지고 구획선을 만들어놨죠. 그 층마다 막 중소기업에 50개, 60개씩 있죠. 예, 빡빡하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기업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물 하나에 중소기업이 한 몇백 개씩 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오면 여자분들이 뭐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가면 한 200에서 한 220 정도 벌 겁니다. 세금 떼고. 제가 그 서울에서 사무직 다닌 분들 다 물어봐요, 여자분들. 제 방송 오신 분들 중에 한 4명한테 물어봤는데, 그 서울에서 사무직 신입으로 들어가면 얼마 받냐고 하니까 자기는 입사할 때 처음 받는 월급이 세금 떼고 200이었대요. 지금 얼마 받냐니까 220 받는데. 많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300 이상 받는 분들이 드물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소기업이 보면 여자분들한테 300 이상 월급을 안 줘요. 그러려면 여자분들이 팀장을 달아야 됩니다, 팀장. 팀장이나 관리직군이 해야 되는데 그 관리직구까지 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이게. 보통 이제 회사의 관리직군이면 대부분 남자가 잡고 있거든요, 이게. 여자분들이 그 사무직 하나만 일하면서 그 서울의 물가를 감당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남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자분이 남자처럼 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투자 수입자 해야 되는데 사실 그만큼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분명히 장담하는데 그 서울로 올라가신 분들 중에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축을 못하는 분들. 그냥 사는 거를 끝나는 분들. 아니면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도 있어. 그럼 역으로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뭐 어떻게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 돈이 모이는 게 없어요. 근데 서울에서 버틴 이유가 뭐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뭐 거기서 연애를 한다 하더라도 서울 남자는 더 독하거든요, 이게.
다른 지역보다 서울 같은 데는 결혼하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능력이 더 줘야 되죠. 근데 모아놓은 게 없어요. 누가 결혼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울은 미혼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 거예요. 서울에 미혼 인구가. 그러니까 평생 혼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전국 출산율 다 깎아먹죠 이게. 네, 서울이 다 깎아먹습니다. 서울은 제가 알기로는 사실상 0.5가 넘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이 어디냐 하면 관악구예요. 관악구가 0.35인가 그래. 사실상 애가 안 태어나.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거기가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곳이야. 전국에서. 1인 가구 제일 많고 젊은 사람들 비율도 제일 높고 여자분들 엄청 많고 거기다가 인구 밀도도 높은 곳이에요. 1kg당 인구 밀도가 3만이 넘어. 정말 징글징글하죠 여러분. 엄청 많이 삽니다. 근데 막상 거기서 이제 결혼하거나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쭉 혼자 산다는 거죠. 근데 이런 감 생각했으면 좋겠어. 뭐 여자분들 중에 열심히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는데 내가 만약에 돈도 못 모으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돈이 모이지가 않아. 그럼 나 결혼 못하겠지. 그럼 이 상태에서 쭉 나이 먹고 산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가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앞으로 서울은 월세도 올라갈 테고 다 각종 이제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올라갈 텐데 내가 지금 버는 돈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면 만약에 본업 말고 투잡을 해야 됩니다. 쿠팡이나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버텨줄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뭐 서울 같은 경우에 워낙 물가 비싸니까 이제 투자 수익잡 하신 분도 많은데 사실 여자분들이 투자 수익잡 하는 게 힘들거든요. 이게 많이 힘들어요. 그럼 쉬운 날이 없어요. 이게 예전 제 방송 여자분 중에 이제 투잡 하신 분 있는데 그분은 일주일 내도록 일해요. 일주일 내도록. 그러니까 평일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그 일식제 알바하면서 일해요. 그분은 쉬는 날이 없어. 그분 그렇게 1년 넘게 살았대. 근데 그렇게 할 사람들이 얼마 있겠냐고 이게. 근데 그렇게 해야 돈이 모여.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야지 뭔가 있잖아요. 미래를 좀 도모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중소기업 이제 일하는 걸로 끝이 나면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서울에서 자취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그리고 이제 생활비 같은 거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거 남자도 마찬가지. 근데 남자분들은 좀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자취하는 여자분들 좀 걱정이 돼요. 뭐 제가 나쁘게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 이거 냉정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상태에서 뭔가 나아지는 게 없다면 과연 서울에서 사는 게 답일까?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아니면 서울에 살더라도 마음까지 달리 먹어야 돼. 돈을 어떻게 모아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냥 돈을 안 모이는데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서울에서 그냥 월세 내고 사는 걸 끝났는데 이게 어떻게 잘 사는 거야? 이 상태로 나이 먹고 뭐 나아지는 게 없으면 굉장히 뭔가 청승맞아 이게. 그렇기 때문에 좀 생각을 좀 진지하게 좀 해보시기 바랄게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올라온 지 얼마 됐고 살고 있는데 몇 년 살았는데 모아놓은 돈 없어. 앞으로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사는 게 답일까? 아니면 서울에서 내가 좀 떨어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생활비를 좀 줄이기 낫지 않을까? 아니면 일을 좀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이런 현실적인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내 전 여친이 저랬는데 이해 안 됩니다. 260만원에 월세만 70만원씩 내면서 고시원 방만한 곳 살고 개 이해 안 됩니다. 260이면 그래도 적게 버는 건 아니네요. 여자분 치고는. 적게 버는 건 아니에요. 괜찮게 버는데 문제는 이제 월세 70이면 내가 보니까 좀 비싼 데 갔나 보다. 여자분들 오히려 비싼 집 많이 살아요. 월세가 비싼데. 서울도 싼 데가 있거든. 월세가 싼 데인데 보통은 반지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외곽으로 가야 돼. 외곽으로. 여하고 좀 멀어지면 싼 데 구할 수 있어. 근데 보통 뭐 여자분들이 보통 역세권이나 좀 가까운 데 살려고 해요. 아무래도 안전하기도 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걷는데 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벌이에 맞지 않게 월세를 좀 비싼 집에 사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 70이면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이게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죠. 서울 같은 경우 월세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관리비 나가고 그리고 난방비 나가고 전기세, 그 수도세, 그리고 인터넷비, 폰 요금 나간단 말이에요. 폰. 그것만 일단 40 잡아야겠죠. 그럼 100만 넘죠. 거기다가 이제 교통비, 거기다가 뭐 배달 시켜 먹고 가면 돈이 엄청 모자라진 않겠지만 이 저축이 좀 힘들어요. 저축이.
저축 같은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60이 절대 적은 돈은 아니지만 저기서 월세 내고 이것저것 내고 나면 남는 게 크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돈을 모아야 돼. 260이라도. 예. 아마 서울 자체하면서 배달 시켜 먹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남자 여자는 엄청 많아요. 근데 서울에 배달 음식 엄청 비싸잖아요, 이게. 서울이 좋은 게 배달 음식이 24시간 되거든요. 새벽에도 배달이 와요. 새벽에도 중국집 배달이 오더라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 근데 문제는 혼자 사는 분들 배달 음식 많이 시켜 먹으면 이 식비도 무시 못 한단 말이야. 분명히 제가 봤을 때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몇 끼니를 배달 시켜 먹으면 한 달에 식비만 80, 90 나와. 그러면 식비만 8, 90 나오고 거기서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하고. 예. 문화생활 좀 즐기고 하면 이 260 가지고는 남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자분 중에 만약 이렇게 산다고 하면, 이 정도 돈을 번다고 하면 줄여야 됩니다. 예. 식비를 좀 줄인다거나 문화생활 줄인다거나 낭비되는 거 줄여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저걸로 먹고 사는 거 끝나는 거예요. 저 상태로 나이 먹잖아. 그러면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 나아지는 게 없다니까요. 결혼도 못 하게 되고. 계속 이제 물가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남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자분들이 좀 마음을 좀 독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못 모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자분들이. 나 걱정이 돼, 이게. 아니, 돈을 모아야 어떻게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데, 돈을 안 모으고 산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직장을 그만둬버리면 당장 위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서울에 자취하는 분들은 뭐 일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돈 아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 모이는 게 없고 뭐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 그럼 서울에 사는 것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나이 먹고 결혼 못하고 돈도 없으면 문제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